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우리는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는 귀족 사회였다고 했습니다. 고려는 어떻게 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느냐? 바로 공음전과 음서제를 통해서 5품 이상의 관료들이 점점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하면서 귀족이 형성됐다고 했죠. 이런 귀족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의 초기 지배층은 호족이었습니다. 이들 호족이 광종에 의해서 모두 몰락 혹은 제거당하고요. 그 광종에 의해서 제거된 호족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이러한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이들 문벌 귀족. 이들 문벌 귀족은요, 관직을 독점했고요,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관직을 독점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음서제, 기억나죠?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면 그 자손들이 굳이 과거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손자들이 관료가 되면서 귀족 세력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거제 또한 관직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거제도 문벌 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음서제와 과거제를 통해서 문벌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할 수 있었죠. 자, 또한 문벌 귀족은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대토지를 소유했습니까? 바로 공음전. 자,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지는 이 공음전이야말로 문벌 귀족이 자신의 세력, 즉 대토지를 소유하는, 경제력을 소유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공음전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세습했고요. 또 전시가라고 해서 관리가 되면 그 관리의 월급으로 받는 이 토지 또한 문벌 귀족의 경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음전과 전시가를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했고요. 음서제와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한 문벌 귀족들은요, 점점 이 자신의 세력을 더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점점 그 세력이 보수화되었습니다. 보수라는 말은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수는 기존의 생각,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이들 문벌 귀족이 보수화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토지, 그리고 자신들이 문벌 귀족이라는 이 타이틀, 관직, 이 대토지를 독점하고 싶다. 다른 세력에게 빼앗기기 싫다. 이렇게 되면서 보수화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수화되었던 이유에는 관직이 있고요. 관직을 독점하면서 절대 관직을 이제 다른 세력, 다른 가문에게 뺏기기 싫다. 그리고 이 대토지들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토지들을 다른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화되었다는 거죠. 관직과 대토지. 자, 이런 보수화를 위해서, 즉 내가 문벌 귀족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문벌 귀족은요, 통혼을 했습니다. 통혼. 이 통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벌 귀족이 문벌 귀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할 때요, 가문이 좋은 세력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벌 귀족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벌 귀족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벌 귀족 혹은 왕실과 결혼을 하면서 문벌 귀족은 문벌 귀족과 혹은 왕실과 결혼을 하면서요, 이들은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유지하려고 했죠. 자, 이런 문벌 귀족의 보수화는요, 결국은 문벌 귀족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벌 귀족이 계속 관직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런 문벌 귀족의 반발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문벌 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문벌 귀족이 다른 새로운 세력에 도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첫 번째 문벌 귀족이 붕괴되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 이자겸의 난은요, 바로 문벌 귀족끼리 싸웠던 겁니다. 문벌 귀족과 문벌 귀족의 다툼이었다는 거죠. 문벌 귀족 대 문벌 귀족. 실제로요,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 언제 들어봤나요? 그렇죠. 우리가 고려의 대외관계를 배울 때 여진을 사대를 맺었다. 여진과 사대를 맺었다. 즉 여진을 섬겼다.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의 신하가 되기로 스스로 자처했죠. 난 여진의 신하가 되겠다. 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문벌 귀족이 보수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이자겸은요,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중첩된 혼인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무려 왕실과 3번을 시킵니다. 이자겸의 딸이 여럿 있었는데요, 첫 번째 딸이 예종과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딸이.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딸은 인종과 결혼을 하는데요, 두 번째 딸이 인종과 결혼을 했는데 셋째 딸도 인종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인종은요 자신의 이모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모와 결혼을 무려 2번이나 한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모는 자기 예종의 부인이었고요. 어쨌든 예종, 인종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요, 엄청난 권력을 독점했고요. 이런 이자겸의 권력 독점은요, 결국은 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종 때는 별말이 없었는데요, 이제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요, 인종과 이자겸이 대립을 했습니다. 인종과 이자겸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합니다. 왜? 이자겸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자겸이. 그러자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요, 이자겸과 척준경이 인종을 지지하는 문벌 귀족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 반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자겸이 인종에 의해서 제거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벌 귀족끼리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벌 귀족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어쨌든 이 왕권을 위협했던 이자겸이란 세력, 결국 인종과 대립을 펼치면서 문벌 귀족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묘청의 난입니다. 우리는 이 묘청의 난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경천도운동. 인종이요,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이자겸의 난에서 궁궐이 불타거든요. 개성에 있던 궁궐이 불타자 인종이 개경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인종이 이런 지방, 즉 서경 세력을 등용하게 되고요. 인종이 이런 지방 서경 세력을 등용하자 기존에 있던 개경 세력, 즉 문벌 귀족들이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방의 대결, 즉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다는 거죠. 개경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김구식입니다. 이 김구식은 누구냐면은 바로 문벌 귀족의 대표 주자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삼국사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한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반면에 서경 세력의 대표자는 묘청이라는 승려였죠. 당연히 김구식은요, 보수적인 문벌 귀족을 대표하는 세력이었고요. 묘청은요, 진보적인 지방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김구식은요, 유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요. 묘청은요, 풍수지리라든지 불교와 같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사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채호라는 사람은 난가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난가사상. 기존의 우리나라의 사상이었다. 자, 외국에 대한 입장도 달랐는데요. 김구식은요, 외국과 사대를 하자. 왜? 기존의 자기 문벌 귀족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진이라든지 이런 외국과 사대관계를 맺자. 우리가 여진의 신하가 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묘청이라는 세력은 여진을 정벌하자. 무슨 소리냐.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이들은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개경 세력은 신라를 계승하자.
여기까지 이어지고요. 이 서경 천도 운동을 주장하는 세력은요, 고구려를 계승하자. 이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자. 그래서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하자. 이렇게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부식이 신라를 계승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김부식 자체가 경주 김씨, 즉 신라의 진골 출신입니다. 신라의 진골 출신의 후예죠. 이 삼국사기도 결국은 이 신라 계승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서요. 이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왜? 신라를 계승하자는 김부식의 의견이 삼국사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싸움은요, 나중에 김부식이 묘청을 제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묘청은요, 서경천도를 시도하는데요. 이 서경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새로 건설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해서 김부식이 이런 서경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결국은 문벌 귀족 사회가 또 한 차례 전쟁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을 거치면서 결국은 문벌 귀족들이 세력이 약해집니다. 문벌 귀족들이 세력이 약해지고 이 문벌 귀족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무신들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정권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문벌 귀족 사회 붕괴, 문벌 귀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 대토지 소유가 심화되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문벌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다.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 대토지 소유가 심화되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문벌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다.